아마 이 수업 이론 파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피치북, 그다음에 금융권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디자인 규칙들, 원칙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정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일원화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디자인 컨셉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투자은행이나 피치북, 투자은행의 피치북이나 IM 같은 것들은 예쁘게 보이는 게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돼야 되고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예쁘면 좋겠지만 디자인에 너무 신경 쓰다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IB의 피치북들은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많이 배제가 되는 거죠. 많이 배제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런 뭐 디자인 하나, 위치 하나, 뭐 이런 뭐 대문자 하나 하고 안 하고 뭐 숫자 하나가 뭐 위치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실수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요. 제가 일례로 인턴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뭘 잘못했냐면 이 한 페이지에서는 지금 얘 보이시면은 얘를 되게 위치를 잘 맞췄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얘랑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눈치 못 챌 정도로 뽑아놨으면. 근데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은 위에 사람들은 지금의 저희가 그러겠죠. 딱 보면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제 불려가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꼼꼼해야 되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간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색깔부터 볼게요. 색깔, 디자인 컨셉 색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자기 회사의 로고에 들어가 있는 CI 컬러 기준으로 이제 보조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보통 푸른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고 지금 로고 오른쪽에 보시더라도 일부 빨간색이 있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 중국계인 경우가 많아요. HSBC도 그렇고 우리 뭐 ICBC도 그렇고 뱅크 오브 차이나도 그렇고 그 외에는 다른 색깔 많이 사용되고요. 굉장히 제한된 색깔을 사용을 합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안에서 사용을 할 거고 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만들게 되는 덱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이 드는 거고요. 색깔에 따라서 디자인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색깔별로 다 일해보긴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블루 계열이 굉장히 디자인하기 편해요. 특히 시티 같은 이 색깔,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이 색깔 없어졌지만 이런 색깔들이 좀 디자인하기가 편하고요. 초록색도 괜찮아요. BCG 같은 초록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다만 진짜 디자인하기 어려운 색깔은 이제 빨간색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디자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빨간색은 애초에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한 색이고 빨간색이 장표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 다 강조한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디자인하기가 예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좀 촌스러워 보이기 쉽다는 거죠. 이런 버건디는 차라리 괜찮은데요. 어쨌든 제한된 로고에 있는 제한된 색깔을 사용한다. 저희는 참고로 이따가 다크블루 이용해서 만들 거고 저희 수업 자료도 그게 디자인이 편하니까 다크블루를 일단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폰트입니다. 폰트 잘 설정을 해야겠죠. 자, 보통 여러분들이 가게 될 회사들은 대부분 이 폰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회사들이 자기들의 자체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되게 편하고요. 근데 어쨌든 무슨 폰트를 사용하든 간에 대부분 가독성 되게 좋은 폰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되게 장시간 읽어도 필요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폰트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 1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어랑 영어를 뭐 하나씩은 쓸 수 있겠죠. 한국어는 뭐 맑은 고딕, 영어는 뭐 캘리브리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굉장히 제한된 종류들만 사용을 하고요. 많이 쓰인 폰트 유형 이런 계열들인데 제 생각에 탑 5를 고르라고 하면 이 5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이 5개인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눈 감고 무슨 글씨체인지 맞춰봐라 하면은 사실 에어리얼 네로는 얇으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눈 감고 맞춰보라 하면은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참고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글씨체가 캘리브리랑 세고의 UI 이 두 가지가 디폴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폰트가 깔려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했을 때 또 그 사람도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폰트 막 설치하고 그런 작업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깔려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글씨체들 많이 사용하고요. 에어리얼 조금 오래된 뭐 장표들 같은 경우에 에어리얼 되게 많이 썼었죠. 요즘에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폰트들. 한국어는 맑은 고딕 너무나도 여전히 거의 10년, 20년째 맑은 고딕이 그냥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 노토산스 같은 글씨체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궁서체 그런 거 절대 안 써요. 혹시라도 보통 고딕 계열을 많이 쓰고요. 궁서체나 신명조나 이런 것들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폰트 크기인데요. 폰트 크기 저희가 레인지로 이렇게 드린 이유는 글씨 글꼴마다 사실 폰트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거 다 폰트 크기 똑같이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캘리브리 좀 작고 먼 조금 크고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글씨 글꼴마다 이제 다를 수 있고요. 보통 근데 헤드라인은 조금 크게, 본문 텍스트들은 10에서 12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8, 9, maybe 더 작게 밑에다 되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겠죠. 10에서 12라고 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에 가까울수록 좀 작을수록 예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내용이 진짜 너무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큰 폰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작은 폰트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폰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논란의 이제 화면 비율이죠. 화면 비율인데 4:3이냐 16:9냐 뭘 많이 쓸까요? 참고로 제가 10년 전에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요즘 스크린들이나 스마트폰이나 TV나 16:9를 많이 쓰죠. 그래서 유튜브 촬영하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의 자료도 원래 4:3으로 만들었다가 16:9로 바꿨어요. 그래야 이게 지금 꽉 차게 이렇게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16:9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4:3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4:3이 프린트 했을 때는 여전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전자화되긴 했지만 많이 프린트해가지고 재본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4:3을 다양한 지금 일하고 있는 인턴들이나 다른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4:3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슬라이드 만들 때 또 편한 것도 있어요. 4:3이 여전히 4:3으로 만들던 사람들은 4:3으로 만드는 게 슬라이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전 템플릿에서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꺼내와서 거기서 조금 날짜 고치고 고치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4:3이었다가 16:9로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귀찮죠.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그냥 쓰던 거 계속 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좀 현실적인 이유. 왜냐면 저희 모델러스도 예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 3, 4년 전에 저희 4:3 쓰다가 16:9로 바꿨거든요. 바꾸는 작업이 저희 몇 개 자료 없는데도 이거 되게 바꾸는 작업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없어요. 정답은 없고,
또 해외는 16:9 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예, 하지만 여전히 좀 더 안전한 선택은 4:3 비율로 만드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해서 저희도 잠시 뒤에 4:3 비율로 피치북을 IM을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 이야기인데요. 자, 저희가 그리드 기반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각이 뭔가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보통 우리 자료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상단에는 보통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일단 당연히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밑에다 쓴다거나 오른쪽에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왼쪽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에 16:9다 하면 왼쪽에 메시지를 쓰고 오른쪽을 약간 4:3처럼 사용하는 경우, 아까 BCG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레이아웃이 너무 달라지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도가 이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릴 수 있고 내용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보통 똑같은 틀에서 똑같은 페이지들을 딱딱딱딱딱 찍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상단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그다음에 아래 주석이랑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 장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만들 때 좌우 위아래 여백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제본을 염두하기 때문에 여백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 펀치가 찍힌다거나 스테이플러가 찍힌다거나 하면은 뭐 여기 못 볼 테니까요. 보통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모든 페이지에 당연히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백은 요 그 기준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좌우, 상단, 하단 쓰고 있는데 상단, 하단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좌우 여백을 이렇게 반드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4분면으로 그리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1/4분면, 2/4분면, 3/4분면, 4/4분면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해도 되고 뭐 합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레이아웃 자체는 이렇게 가장 그냥 레고 블럭처럼 딱딱딱딱 되어 있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드 라인 설정하는 것도 저희 잠시 뒤에 파워포인트 그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적용을 같이 해 볼 거고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할 거예요. 생각보다 꼼꼼하게 할 거라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파트이긴 한데 어쨌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요 중간에 이제 거터라는 게 있어요. 거터라는 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 선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가운데 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위아래로 왜 이렇게 또 조그맣게 선을 더 주었냐. 여기 가운데 약간의 여기도 여백이죠. 빈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차트 2개 만들었는데 2개가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차트 2개가 붙어 있으면 되게 안 이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렇게 거터, 여백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치북이든 뭐 어떤 자료든 간에 보통 한 페이지에 메시지 하나, 이거 원칙이죠. 이게 일반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헤드라인이 결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만 쭉 훑어도 스토리가 이어지도록 설계돼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거고 스토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 굉장히 잘 써야 되고, 뭐 예전에야 우리가 메시지 쓰는데 되게 신경 많이 썼죠. 헤드라인이니까 이거 막 썼다 고쳤다 막 이랬지만 갈수록 우리 AI가 발달하면서 메시지 써주세요 하면 되게 예쁘게 잘 써주죠. 그래서 AI도 많이 요즘에 활용해서 메시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랑 테이블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막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뭐 3D 차트, 그러니까 가끔 저희 대학생분들 저한테 파워포인트 들고 오셔가지고 막 한번 봐주세요, 피드백 주세요 막 하시면은 진짜 막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세요. 3D 차트, 막 스마트 아트 막 해가지고 막 무슨 뭐 깔때기 같은 거 있고 막 기계 부품 같은 거 돌아가는 막 그런 거 있고 하는데 안 돼요. 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요.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 다른 회사 가도 쓰지 마세요. 되게 좀 조금 올드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쓰지 말고 직접 만드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릴 거고요. 하나 더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더라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막 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넣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이 글자가 뜨는 정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만 거의 최소한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도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인데 차트 만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보통 특히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다. 차트를 거의 아마 매의 눈으로 사람들이 볼 거예요. 특히 첫날에 얘가 차트를 실수한 거 없나? 실수 찾으려고 그게 또 희열이 있거든요. 위에 사람들 입장에서 실수를 찾으려고 막 부릅뜨고 볼 거예요. 숫자 정렬 하나, 소수점 자리 하나 혹시 잘못된 거 있나? 가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글자 크기가 지멋대로 약간 달라질 때도 있어요. 글자 크기, 글꼴이 잘못 찝혀가지고 막 달라졌다거나 그거 못 볼 것 같잖아요. 이 일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딱 보면 바로바로 캐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 꼭 들어가야 되고 뭐 기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액추얼,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들도 딱딱딱 잘 맞춰야겠죠.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정에 대한 것들 밑에 소스, 그다음에 뭐 주석, 그다음에 이런 이제 레전드라 그러죠. 이 법례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굉장히 깐깐하게 작성을 하게 될 거고 저희도 그렇게 연습을 이따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 다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은 주석 달다가 시간 다 가요. 주석 너무 중요하게 보죠. 왜냐면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죠. 일단 플레이저리즘, 뭔가 막 베끼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항상 출처를 써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쓸데없는 분쟁이나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최대한 많이 씁니다. 노트에 최대한 많이 씁니다. 이거는 누구의 가정치다. 이거는 뭐 절대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다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일단 출처, 당연히 출처 많이 이제 쓸 거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가정치들에 대한 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고, 이거는 뭐 언제 타이밍에 숫자를 가져와서 만든 거고, 등등등 가정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스클레이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자료는 보통 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실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본돼서 나가는 경우가 뭐 한 20페이지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제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워낙 제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본실이 부서 안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제본을 따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6시가 되면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밤새서 막 인턴들이 제본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들리기로는 요즘에도 인턴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많이 만들고 스테이플러로 찍기도 하지만 이런 작업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 킹코스나 이런 데 가서 일해도 대충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뭐 프린터에 뭐 종이 끼고 뭐 또 그 분쇄도 하고 뭐 프린터 잘못 나와가지고 막 그 수정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좀 깔끔한 형태로 보통 제본이 되어가지고 혹은 인쇄 스테이플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딱 봐도 깔끔하죠? 깔끔하죠.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뭐 디자인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배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 파트 조금 남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요런 점들 유념해가지고 이따가 그 IM 만들 때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